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예외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현황도로 중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내 대지가 간선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 간선도로인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에 하나인 도로죠. 공로라고도 하고요. 그 건축법 도로까지 진입통로를 확보할 의무가 허가 신청자인 나한테 있는데, 그 도로가 전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건축허가에 있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로만 건축허가 가능하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허가권자가 판단을 하면, 인정하면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넣은 것을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이 불허해가지고 대법원에 갔더니, 대법원에서는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으니 건축허가 기준에 맞으니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 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98두 18299입니다. 이 사례는 1998년도에 너비 4, 5m 정도의 하천 제방도로, 소유는 국토교통부 등이었습니다. 여러 필지가 연결된 하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청으로부터 하상도로 및 제방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원에 소송을 해서 대법원은 이 하상도로 및 제방도로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허가청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1998년 당시 이 하상도로는 시멘트 포장도로였는데 너비는 4, 5m 내외로 건축법 취지에 맞는 구조 및 너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소유자는 대부분 국토부 등 국공유지로서 이미 그 제방도로를 대형 운전면허 시험장 및 이웃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동차 통행로로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일부 사유도로가 있을 수 있지만 시멘트 포장을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이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는 아주 일부도 사유도로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경계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멘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사유더라도 사유 하천 부지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외형으로는 너비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지적을 보면 지금도 합병되지 않은 도로들이, 현황 도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합병을 하지 않는지. 만약에 개인이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합병이 안 됐겠습니까? 지적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면 합병을 하라는 지적법상의 의무도 있어요. 지적 정리할 의무가. 그런데 국공유지는 소유자를 통일시켜서 하나의 도로로 만들려면 귀찮으니까 법에 규정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죠. 왜 합병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병을 하고, 지적법에 어긋나서 합병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미 하상도로 또는 제방도로로 해서 도로 기능을 충분히, 또는 제방도로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합병할 수 있는 데까지 합병을 해야죠.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깨끗하고 정확한 지적 정리를 해줄 것을 국토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확한 지적 정리는
누차 강조했지만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 및 민원인 그리고 이웃 주민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항공사진은 1998년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만들어진 항공사진입니다.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95년에 촬영된 것으로서 하천의 좌우를 살펴보면 당시 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부분은 제방도로를 시멘트 포장해서 이용했고 어떤 부분은 하상, 그런데 제방 밑에 있는 비가 오면 잠길 수도 있는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하상 도로를 가지고 허가를 넣었는데 허가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항공사진을 보면 현재처럼 제방도로가 반듯하게 있지도 않고 제방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하천 쪽으로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하상도로는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잠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즉 건축허가 가능하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던 것이죠. 이 하상도로는 당초 너비 4, 5m 이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활용품 창고를 통행하는 그러니까 재활용품 창고를 만들면서 지자체가 하상도로를 4, 5m 너비로 포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허가 신청 부지는 이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대형 운전면허장 옆에 있는 제방도로를 지나서 간선도로 하나인 건축법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난 후에 건축물을 짓고 아스콘 포장이 완료된 2011년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대법원 판결 나온 지 한 10년 후 그림이라 이거죠. 보면 왼쪽으로 하천이 잘 정비되어 가면서 기존의 하상도로는 없어지고 제대로 된 제방도로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은 2011년도 당시에는 국토계획법안에 의한 자연녹지인 농지로서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건축물 및 마을 주민들은 이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운전면허 시험장인 제방도로를 지나서 도시계획시설 간선도로까지 통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속하여야 건축물 이용자가 편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가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현황 도로조차 없으면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란 반드시 건축법 도로에 연결되거나 건축법 도로를 만들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현황도로를 통해서라도 건축법 도로와 연결되면서 그 현황도로가 건축법 입법 취지인 그러니까 긴급시 피난 차량 통행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982 182229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에 대해서 이 단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문 보면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지자체 장을 얘기하죠. 허가권자가 그 허가 신청 대지 및 건축물의 종류,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건축허가 대상물의 건축물의 종류,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은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법원이 판단하는 대로 따라서 해석할 만한 전문성이 지자체 공무원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설사 전문성이 있어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혹시 자기한테 피해가 있을까봐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스스로 포기되거나 제한됐거나 아니면 국공유지로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현황 도로라고 판결을 받기 전에는 일선 허가청에서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국토부가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수많은 판례를 정리를 해서 예시 성격으로라도 지자체에 내려준다면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발전과 외지인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황도를 이용해서 내 토지의 건축허가가 가능할 건지를 사전에 건축사 및 허가 신청자인 국민이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고 또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도 직접 판단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토부가 업무 지침을 만들어주지 않으므로 일선 지자체는 이런 허가의 경우 일단 불허하고 다시 허가 신청자가 법원에 호소하면 그때야 허가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비능률적인 소국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법의 접도 의무도 법이므로 우리 모두는 잘 지켜야 합니다. 국민도 또 현황도로 소유자도 또 일선 허가 공무원도 모두 법이니까 잘 지켜야죠. 그러나 법도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선 허가 담당자도 국민의 지킬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80년 동안 선량하게 잘 살아온 국민이 자기 주택을 지금 개축 또는 신축을 하려는데, 증축을 하려는데 그 진입로 때문에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어떤 국민이 이 법조문을 그리고 허가 공무원의 유권 해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이거나 아니면 택지가 조성된 곳에 대지에 건축물을 짓고 사는 분, 특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국민은 이런 고통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노후된 주거지역인 달동네와 상업지역이지만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 외곽의 자연녹지 등의 건축물을 다시 지으려면 한 번쯤 만나게 되는 것이 이 건축물의 접도 의무입니다. 대지의 접도 의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칭 맹지라고 하죠.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도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를 만들어서 국민의 이런 어려움을 전체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예는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달동네 등 도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죠.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접도 의무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하여, 특히 서민들을 위하여 이런 고통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현황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국민은 그때마다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다 국가 및 지자체가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